왜냐면 지금 최저가가 1억 5,700이고 매도할 수 있는 금액 2억 4천이면 갭이 8천만 원인데 사실 초보자분들은 그 사이에서 얼마 써야 되는지 기준이 없어요. 잘 받았다는 것들, 나쁘지 않게 받았다는 것들을 보면 투자금 대비해서 한 30% 40% 사이에 입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수익률은 내려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희 수강생분들이 정규 강의를 들으시고 네. 마지막 주차에는 발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발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매 초보가 정규 강의를 듣고 나면 이 정도 한다, 몇 개조 소개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수강생분들한테 허락 받으신 거죠? 허락 받고 왔습니다. 네, 허락 받고 하는 발표 자료. 다 보여드리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개 조를 선별을 했고요. 입찰 준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동의를 안 해주신 조도 계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6주 동안 배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점수를 쭉 매기고 MVP 분들께 또 선물도 드리고 상장도 수여하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또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업에 열심히 참여도 하고 퀴즈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고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 태도 자체가 6주 동안에 더 많이 얻어가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만 해드리고 끝내면은 진짜 편하죠. 그렇게 교육을 하고 나면 우리 교육생분들이 남는 게 없고 그러고 나면 결국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 이제 교육생분들이 6주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게끔 트레이닝을 해드립니다. 미션으로 이제 6주 동안 했던 거를 마지막 주차에는 이렇게 물건 하나를 선정해서 그 배웠던 거를 다 접목해서 발표하실 수 있게, 그리고 발표하면서 듣는 분들은 저렇게 조사하는 방법도 있겠구나,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조별로 나와서 한 조씩 이제 대표분이 발표를 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 받고 마지막으로 제가 피드백을 드립니다. 요 물건은 괜찮다, 아니면 좀 누락된 부분이 있다, 마지막 피드백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죠. 지난주에 졸업한 기수의 실조분들 거고요.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찾으셨는지, 본인이 잘 아는 지역인지, 아니면 조사해보니까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긍정적이셨는지, 뭐 이런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또는 내 자본 5천만원 자본금 안에서 감정가 얼마 이하로 찾았다, 물건 검색, 물건 분석, 손품 조사, 가격 조사, 그리고 임장, 전화 조사, 마지막으로 결론, 우리 수익률 분석표로 대입한 수익률 30% 40%가 어느 정도 낙찰인지까지 계산하는 게 6주 동안의 트레이닝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라를 찾고 물건을 분석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입찰가를 써야 되는지, 그 입찰가를 쓸 때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는지까지 스스로 계산하실 수 있는 게 6주 기간 동안에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권리 분석도 알려드리고요. 자, 요 물건은 사실 스토리가 있는 물건입니다. 7조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3, 4조 분들이랑 저랑 동행 임장했던 물건이에요. 구로구 궁동 서울에 있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고, 여긴 특이하게 층별로 1층 101호 이게 아니라 2000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는 4층이기 때문에 2404호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4층인 게 문제가 없습니다. 대학력 포기 물건이고 면적이라든지 층수 상태 그리고 권리 분석까지 이렇게 다 포함을 시켜 주셨습니다. 권리 분석은 경매 사이트 표지만 보시면 안 되고 매각 물건 명세서가 들어갔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오기제로 인해서 권리 분석이 좀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력이 포기된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은 깨끗합니다. 2억 4,600짜리가 두 번 유찰이 돼서 1억 5천대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이다. 그리고 전용 면적 12평입니다. 서울 지역 빌라 조사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용 면적 기준으로 8평 9평짜리가 너무 많아요. 경매 물건도 너무 많고 그 숫자에 비해서 그 집을 사는 수요는 적습니다. 지금 당장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10평이 넘는 12평 방 2개 화장실 하나 구조가 수요가 있었고, 저희도 임장을 했었고 이 조원분도 저희보다 더 임장을 잘했더라고요. 왜냐면 관리인분을 만나서 윗집의 내부까지 확인을 하셨어요. 뒤에서 차차 보여드릴게요. 단지형으로 돼 있어서 주차 공간도 필로티해도 되지만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빌라가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특히 서울 지역은 여기는 지하 주차장이 정말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주차 면적이 한 세대당 제 생각에 2대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널널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오르막, 경사가 좀 심해요. 그런 건 좀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이 공간을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하나, 여기에 향까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다세대 주택인데 동이 6개 동이 있어가지고 117세대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주변 입지도 여기라든지 뭐 상권,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시고, 실거래 파악을 하는데 요게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실거래가 또 업계약서나 이런 게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실제 팔릴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이게 맞는 금액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찍혀있는 걸로는 2억 4천까지 나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제 기준에서 2억 2천 정도로 판단이 됐고, 자료 주신 분들은 한 2억 3천까지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매매 가능한 금액. 전세는 공시지가의 126%까지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게 1억 9천 정도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시세를 파악할 때 우리 빌라는 아니어도 궁동에 있었던 실거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비슷한 빌라들 기준으로 평균치를 좀 잡았을 때 2억 5천 정도는 나왔는데, 우리 거는 아무래도 오르막과 역과 거리가 있어서 2억 5천을 다 받진 못하고 저는 2억 2천 정도로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손품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문의를 해보는 거죠. 주변에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얼마 정도에 나와 있는지. 제일 싼 게 우리 건물에는 2억 6,300까지 나와 있는데 요거는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2억 3천에는 내놔야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여기 역 쪽이랑 더 가까운 빌라, 오르막도 아닌 평지 있는 빌라도 2억 5천에 나와 있다고 했어요.
했어요. 당연히 그 가격보다 우리 거는 입지가 떨어지니까 더 싸야겠죠. 면적도 비슷하고 연식도 비슷한 빌라였습니다. 전화조사를 먼저 하고 현장을 가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최저가가 1억 5,700까지 떨어져 있어서 매도 차익을 만들 수 있는 최저가이지만 가끔 가다가 떨어져 있는 가격이 지금 시세랑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장을 힘들게 먼저 가지 마시고 일단은 전화조사를 통해서 임장을 가도 되는지 매도 차익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신 뒤에 현장을 나가신 걸 권장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생분들 전화를 한 4군데 정도 확인을 받고 거진 다 2억 5천, 4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나가서 한 번 더 물건을 확인을 한 거죠. 임장하면서 느꼈던 코멘트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재를 해주셨어요. 사진에 나오신 이 뒷모습이 이제 관리인 분이세요. 그래서 막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나봐요. 경매로 왔는데 저희는 실거주 할 거다, 여기 주민이 될 거다 라고 하니까 친절하게 문도 열어주시고 해서 내부도 확인했는데 굉장히 깨끗하죠. 우연치 않게 내부까지 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임장을 가시라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내부를 보고 입찰하는 사람이랑 아무것도 못 보고 입찰하는 사람은 사실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가짐이 결국 입찰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입찰가를 아마 공격적으로 쓰실 것 같아요. 낙찰이 되실진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면 본인이 낙찰되면 기쁜 마음만 들죠. 왜냐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다 확인하고 입찰을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잡는 게 수익률 40%인데 이분 이제 확신이 워낙 드니까 수익률을 좀 낮춰서라도 공격적으로 입찰을 하시겠다고는 하셨어요. 피드백을 드릴 때는 단지에 지금 낙찰된 것들 6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2억대에 낙찰이 되긴 했어요. 2억 1,000은 좀 비싸지만 2억 초반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한 2억 500 전후로 받으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수익률과 이제 실투자금 이런 것들을 교육생분들은 계산하실 수 있죠. 왜냐면 대출 가능 금액도 대출 실장님이 직접 오셔서 상담을 다 해드리니까. 그리고 세금도 세무사님 오셔서 계산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인테리어 특강도 하니까 이 수익률 분석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다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피드백을 드리니까 이렇게 계산을 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1억 5,700까지 유찰이 돼 있는 물건을 지금 2억 4천까지 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가격이 너무 많죠. 본인들이 스스로 물건을 찾고 권리 분석하고 시세 조사하고 그리고 임장도 가보고 사진을 넣어서 발표를 하신 거거든요. 6주 동안에 이렇게 경매에 관해서 권리 분석도 못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까지 결론을 낼 수 있는 거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이렇게만 이제 반복을 하시면 이분은 권리 분석 실수할 일도 없고 가격을 잘못 조사할 일도 전혀 없는 거죠. 처음에 하시는 실수들이 다 가격을 높게 쓰시려는 잘 잡아주셨네요. 왜냐면 지금 최저가가 1억 5,700이고 매도할 수 있는 금액 2억 4천이면 갭이 8천만 원인데 사실 초보자분들은 그 사이에서 얼마 써야 되는지 기준이 없어요. 잘 받았다는 것들, 나쁘지 않게 받았다는 것들을 보면 투자금 대비해서 한 30% 40% 사이예요. 입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수익률은 내려갑니다. 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입찰하는 사람들이 확신이 드니까 입찰가를 더 타이트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매매가는 정해져 있는데 가격을 높게들 들어오시니까. 반면에 입지가 좀 떨어질수록 수익률은 40%가 아니라 50%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안정적인 거에 가냐라고 하면 수익률은 낮춰야 되고요.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수익률 높이겠다면 더 싸게 받아갈 수 있는 거고, 모든 물건에 다 40%가 적용되는 건 또 아니에요. 또 다음 조도 한번 볼까요? 이제 요 조는 28기 반장분이 속한 조입니다. 1조고요. 목차는 뭐 앞서 봤던 조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물건 정보부터 손품 조사, 현장 조사, 임장, 그리고 입찰가 산정, 결론까지 이렇게 6개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고요. 부천에 있는 약대동에 있는 그랜드캐슬이라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이 이제 16평 정도 되고요. 권리 분석상으로 대항력 포기 물건이어서 깨끗한 물건이 됐습니다. 3억에 감정이 된 게 두 번 유찰이 돼서 1억 4,700까지 반값까지 떨어진 물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봐야 되는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건축물 대장, 현황 조사서, 매각 물건 명세서, 이렇게 3가지 서류를 꼭 봐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이 있는지 사무소로 돼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고요. 그런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항력이 포기됐는지 한 번 더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현황 조사서에는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등재돼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는데 미상으로 돼 있습니다. 없다고 나와 있고요. 없다고 돼 있어도 현장에 가보면 점유자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물건 정보는 단계수라든지 엘리베이터 있는지, 전용 면적, 주차 대수, 권리 분석, 그리고 가격까지 설명을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고, 여기엔 포함이 안 되는데 향까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남향인지 북향인지, 그리고 그 향이 뚫려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입지, 역과의 거리,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주변에 학교, 상권, 뭐 체육관, 영화관, 시세는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거는 공시지가를 떼봐서 거기에 126% 가격이 얼마인지, 보증범 한도가 얼마인지, 그거에 따라 이제 매매가는 얼마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주변 실거래가 있으면 주변 실거래에 얼마에 찍혀 있는지, 그리고 이 찍혀 있는 실거래는 업계약서나 이런 게 들어갔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동산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가격인지 지금 시점에도 이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따른 수익률 반영했을 때 입찰 가격이 얼마가 나오는지까지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제 조성이 돼 있고 7호선 부천 시청역을 기준으로 북쪽에 우리 물건이 위치해 있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랑 비슷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상권들을 같이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역을 기준으로 아래쪽에는 상업지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배운 대로 이렇게 접목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정도 손품으로만 70% 이상은 완료가 되거든요. 굉장히 큰 발전이라 할 수 있겠죠. 원미구 같은 구에 있었던 1년치 빌라들의 실거래를 떼보는 겁니다. 연식과 면적이 비슷한 거 위주로 이제 떼보니까 평균 거래 금액이 2억 4천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주변 매물 어느 정도 가격선이 형성이 돼 있는지. 근데 매물 조사하실 때 허위 매물 같은 것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판별하는지도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립니다. 매물 호가까지 확인을 해서 2억 4천에 조사한 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구나. 내가 손품으로 어느 정도 가격의 범위를 설정한 뒤에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 메리트가 있는 건 내가 시세 조사가 2억 4천에 됐는데 최저가가 2억 4천이면 임장 갈 필요가 아직은 없겠죠. 유찰이 한 번 더 될 거니까. 현재는 1억 5천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가격대가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직접 가셔서 이렇게 체크한 것들을 캡처해서 올려주셨습니다. 가스 밸브 우표나 향, 에어컨 실외기 상태, 관리인 번호, 택배가 와 있는지, 옥상에 방수 페인트, 폐기물 같은 거 있는지, 청소 상태는 양호한지 이런 것들 확인을 임장 가서 하는 거죠. 가서 이제 불법 점유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외기도 제거돼 있고 가스 밸브도 다 멈춰 있다고 해요. 전기 계량기도 떼져 있습니다. 현관문 앞에 이렇게 안내문 같은 것도 대량으로 이제 부착이 돼 있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이제 공실인 거죠. 향이 뚫려 있는지도 체크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집 기준으로 거실 쪽은 막혀 있고 방 쪽은 뚫려 있습니다. 청소 상태 이런 컨디션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사진으로 다 넣어주셨고 임장을 통해서 부동산 사장님들께 얼마에 팔 수 있는지까지 이렇게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입찰가를 작성을 하신 거죠. 입찰가 산정할 때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고 대출 가능 금액 나오면 수익률을 넣어서 입찰가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1.9억까지 입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그 수익률이 51%까지 나오기 때문에 입찰가를 저는 더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천이란 동네 빌라들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51%에 맞춰서는 낙찰이 아마 안 될 거예요. 30%대에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입찰가 기준으로는 2억을 좀 넘기셔야 낙찰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사하신 분들도 이제 납득을 하셨어요. 두 개조 물건들을 살펴봤는데 대단한 발전인 게 아무것도 모르셨던 분들이 스스로 자료를 만들고 스스로 조사를 하고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성장이에요. 본업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성장을 다 만들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할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까지 가이드도 드리면서 자료까지 다 제공을 하고 전문가분들까지 붙여드리기 때문에 나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신감을 갖고 입찰을 하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확신을 갖고 입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고 피드백 받고 입찰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